홍콩 ELS 대충격이라 퇴직금 60% 날렸어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019년에 DLF라는 게 있었습니다. 파생 결합 상품 말입니다. 이거 배상 비율이 40%에서 80%였습니다. 라인펀드 기억나시죠? 2021년에 사기꾼들이 워낙 사기친 거. 이것도 배상 비율이 40에서 80%예요. 홍콩 H지수 연계한 ELS 주가 연계 정권도 아마 이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홍콩 ELS라는 주가 연계 상품을 팔면서 말입니다. 불안전 판매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불안전 판매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많게는 80% 보상을 해주고요. 적게는 40%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40% 보장을 해주면 퇴직금을 가지고 ELS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60%를 날리고 40%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왜 알지도 못하는 파생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하냐 하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홍콩 ELS 주가 연계 정권만 하더라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요.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수익률도 좋아져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4월 18일에는요. 11,768.63이었어요. 심지어 2021년에 2월 19일에는 12,106.77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입니다. 1월 5일에는 5,606.98입니다. 그러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절반 이하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면 홍콩 ELS 정권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겠죠. 내가 투자한 거와 상관없이 이게 홍콩 H지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수익률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미 수익률은 절반 반토막이 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돼요?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손해를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만기 돌아오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분기 처음이잖아요. 3조 9천억 원. 1월, 2월, 3월 이게 1분기거든요. 1분기에 돌아오는 것만 3조 9천억 원입니다. 와, 적지 않죠. 그중에 1월 달에 돌아오는 것이 8천억 원. 2월 달에 돌아오는 것이 1조 4천억 원. 3월 달에 돌아오는 것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3조 9천억 원이 오늘부터 돌아오기 시작을 해서요. 3월까지 3조 9천억 원. 문제는 2분기에는 6조 3천억 원으로 더 많습니다. 진짜 많은 게 돌아오죠. 2분기까지도 홍콩 H지수가 계속 5천대를 유지하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에는 3조 1천억 원, 4분기에는 2조 1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2025년 이후도 3조 9천억 원이 더 있고요. 전체적으로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정권 ELS에 투자한 사람들 19조 3천억 원이나 되니까 19조 3천억 원에 대한 어떤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적어도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총 규모가 19조 3천억 원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은행이 가장 많아요. 국민은행이. 지금 은행권만 하더라도 지금 6개 은행만 봤을 때 15조 6,676억 원인데 국민은행이 8조 1,972억 원. 제일 많습니다. 이게 반토막 나면 난리 나겠죠. 지금 반토막 나고 있잖아요. 4조 6,434억 원이 지금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체 중에 4조 6,434
34억 원이 다 손실은 아니겠죠. 뭐 절반이 나든 아니면 60%가 나든 손실이 날 거고, 손실이 나면 그에 대한 손해, 이게 국민은행만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이거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한이나 농협이나 하나나 제일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금 현재까지는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일단 판매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고객 대상이 고령층 대상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느냐. 저는 솔직히 홍콩 ELS 여러분은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어렵죠. 저도 기자 때 말입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봤는데요. 와 어려워요. 네, 기자가 됐을 때 젊고 팽팽한 머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고령층이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었더라도요. 이게 적합성의 원칙에 이게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떤 식이든 말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을 했을 때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해도거든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투자자 중에 말입니다. 홍콩 ELS 상품을 이번만이 아니라 다른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었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것까지 따져봅니다.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은행에 가면 은행의 직원이 권해서 단골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흑자가 난 적도 있겠죠. 흑자가 나게 되면 이제 배상 비율이 떨어지겠죠. 배상 비율이 40%에서 80%인데 이게 더 떨어지겠죠. 이처럼 말입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은요. ELS에 투자한 사람들의 판매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만기가 도래하니까 배상 비율을 정해야 되고 배상 비율을 정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문제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홍콩 ELS H지수에 대한 판매를 보면요.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50대,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90대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80대, 70대도 그렇고 저는 60대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50대는 그나마 이해하고 투자했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60대가 32.1%고요. 70대가 13.8%, 80대도 1.5%, 90대도 0.1%. 뭐 누구든 어려워요. 누구든 어렵지만 고령층이 또 이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상품을 투자한다는 그리고 투자를 하게 권유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투자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있죠. 내가 알지 못하면 투자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면 투자하지 말라. 이것은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의 1번이 그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투자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다 합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파생상품도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요. 공부를 해서 내가 이해하는 범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조건 시장에 들어가서 영희 엄마가 홍콩 ELS 파생 상품을 샀다고 하니까 나도 사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대부분 말입니다. 그렇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거 지금 DLF라는 파생 상품 이것도 많이 봤고요. 제 기자할 때 봤습니다. 라인펀드도 마찬가지. 이게 거짓말쟁이들이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은행이 사기쳤다고 생각해요. 파생 상품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하다는 이유로 강요했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솔직히.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뭐 암호화폐 투자도 투자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시장에 들어가라. 공부를 해서. 그래야지 손해도 그만큼 줄이고 내 재산도 그만큼 지킬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마 홍콩 ELS 이 파생 상품은 어떤 식이든 피해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이복형 금융감독 원장도 적합성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왔으니까 40에서 80%까지 얼마나 내가 알고 있었냐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될 거는 같지만 중요한 것은 애저녁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투자를 함부로 했다가 계속 당하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정환진 TV를 보면 그런 일 안 당합니다. 제발 정환진 TV 보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전화를 하시면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 상담 많이 하거든요. 언제든 말입니다. 언제든 무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무조건 투자하지 말고 정환진 TV에 한 번쯤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